자, 보자. 우리 그 호흡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했었는데, 자, 호흡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숨 쉬는 거에 관련돼 있다 그랬죠.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게 산소, 들숨하고 날숨 비교했을 때 들숨의 산소 양이 많고 날숨의 산소 양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양을 비교해보면 날숨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야. 들숨보다 날숨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숨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산소의 양이 더 많아요. 이산화탄소보다. 자, 그래서 들숨하고 날숨을 비교했을 때 날숨의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한다라는 거지 날숨 자체에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거, 이 BTB 용액 있었죠? BTB 용액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숨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한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호흡 운동 보자. 자, 호흡 운동은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숨을 쉬는데, 이 폐에서 공기를 받아들여야 돼. 근데 폐 자체는 뭐가 없다?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는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운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얘기야. 자, 폐는 스스로 운동을 못해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운동이 일어나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폐 자체는 스스로 운동을 못하고 주변에 의해서 운동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 보이르 법칙 기억나니? 보이르 법칙? 그래요. 자, 보이르 법칙은 뭐냐? 압력과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였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오케이? 반대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는 거고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 얘기하는 게 보이르 법칙이었어. 자, 지금 여기 우리 내부에서도 그 지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들숨일 때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야 돼. 자, 이렇게 들이마실 때는요.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요. 가로막은 가슴과 배를 구분해주는 근육성 막이에요. 우리 딸꾹질 같은 거 일어날 때가 바로 요 가로막의 경련이 일어날 때고요. 그래서 가슴 쪽에 있는 내장기관들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건데 근육성 막인데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이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야. 자, 흉곽 부피가 커지면 폐의 부피도 커지겠죠. 자, 그러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돼요. 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외부 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낮아지면 외부에 있던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압력이 높아져요.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날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은 폐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의해서인데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작아져서 들어가고요. 들숨.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공기가 나가요. 날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 상태, 들숨과 날숨 일어날 때 몸 상태 비교해가지고 나와 있죠. 갈비뼈, 가로막, 흉곽 부피, 흉곽 압력, 폐 부피, 폐의 외부 압력.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숨이 들이마셔지고 내쉬어진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들숨 때는 압력이 바깥쪽이 더 높은 거야, 상대적으로. 날숨 때는 안쪽이 더 높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바로 옆에 1번, 2번, 207쪽에 1번, 2번 문제 해보자. 자, 채점하자. 1번에 폐는 뭐가 없다? 근육이 없죠. 자, 흉곽을 둘러싸고 있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갈비뼈. 그래서 근육, 갈비뼈. 자, 2번에는 들숨이죠. 가로막은 내려가고 흉곽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낮아지고 폐 부피가
커지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날숨 갈비뼈 내려고 가로막은 올라가고 중간 부피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폐 부피는 작아지고 그래서 날숨이 나가는 거죠. 오케이. 어렵진 않죠? 자, 이번에는 기체 교환인데 자, 이 기체 교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들숨 날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그럼 산소를 우리가 쑥 하고 들이마시면 어디까지 와? 공기가 코를 지나서 기관 지나서 기관지 지나서 폐로 오고 폐에 있는 폐포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 폐포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 폐포 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원활하게 최대한 많은 공기랑 접하기 위해서 폐포 구조를 갖고 있는데 폐포는 뭐랑 둘러싸여져 있느냐? 모세혈관이랑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꼭 체크해요. 별표 한번.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현상. 확산현상이 뭐고? 퍼져나가는 거. 그죠? 퍼져나가는 게.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이에요? 응? 확산이에요. 자, 그거는 이렇게 번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 여기서 입자의 운동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 농도 차이에 따른, 그럼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산소의 농도는 폐포 쪽이 농도가 높고요. 모세혈관 쪽이 농도가 낮은 거야.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들어온단 말이야.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폐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폐와 폐포 사이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되어 가고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혈액을 무슨 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폐동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혈액은 정맥혈이었는데 폐정맥으로 나갈 때의 혈액은 동맥혈이 돼서 나가요. 이해됐죠? 자, 그럼 봐라.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싣고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폐정맥으로 갔죠. 폐정맥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억나? 그렇죠. 좌심방으로 갔었죠. 좌심방에서 어디로 갔어요? 좌심실로 갔었죠. 좌심실에서 어디로 가요?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이렇게는 지금 산소를 실은 혈액이 가고 있어.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간 다음에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은 조직 세포들하고 온몸에 있는 세포들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포들한테 뭘 갖다 주고 있어요? 산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포가 뭘 하느냐?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그거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실은 혈액이 이제 어디로 가? 대정맥을 거쳐가지고 우심방에 들어왔다가 우심실을 거쳐가지고 폐동맥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폐의 모세혈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폐동맥이 나와 있는 거예요. 폐동맥으로 와가지고 이산화탄소 싣고 와서 들여보내주고 산소 받고 폐정맥을 거쳐서 쭉 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산소를 싣고 있는 동맥혈이 온몸으로 갔다가 정맥혈이 돼가지고 돌아왔다가 다시 동맥혈이 돼서 나가는. 그러니까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은 당연히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가 가고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는 없죠, 그죠?
됐니? 자, 이렇게 우리가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여기를 외호흡이라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여기를 내호흡이라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가르쳤었거든. 자, 외호흡, 바깥쪽 호흡.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거. 내호흡은 우리 몸 안쪽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기체 교환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역시 또 밑에 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2번 해보도록 하자. 자, 조용해자. 자, 1번 해보자. 자, 폐와 조직세포의 기체는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이라 그랬죠. 확산. 기억의 확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죠. 자, 2번의 1은 A, B, 2는 모세혈관, 폐포, 3은 정맥혈, 동맥혈이 되겠네요. 예, 옆에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우리 안 했지, 운동 원리 이거. 자, 요 실험은 여기 지금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위쪽에 구멍 뚫고 밑에 이렇게 고무막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빨대를 이렇게 양갈래를 나눈 다음에 끝에다가 풍선을 매달았어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지. 고무막을 밑으로 쭉 하고 잡아당기게 되면 고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무막을 위로 밀어 올리면 풍선이 찌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무막을 밑으로 잡아당기면 내부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작아져서 이 빨대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밀어 올리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커져서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잡아당길 때는 들숨, 밀어 올릴 때는 날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빨대는 기관이나 기관지를 의미하고요. 컵 속의 공간은 흉곽을 의미하는 거야. 가슴통, 흉곽을 의미하고 고무풍선은 폐, 고무막은 가로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것들 문제 한번 싹 다 해보도록 하자. 213쪽까지 다 해버리세요. 자, 여기 지금 채점 해주시고요. 각자 채점 해주시고, 여기 지금 문제를 잠깐 보는데, 일단 여기부터 좀 설명 좀 할게요. 15번. 자, 15번에 A가 이산화탄소고 B가 산소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산소는요, 적혈구가 운반을 해주고요.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녹아져서 운반이 되어져요.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5번에 4번이고 16번에도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0번에 많이 틀렸는데 20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A가 뭐겠니? A가 산소고 B는 자, 가에서는 지금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고요. 나는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예요. 옳은 것은 보시면 가에서 기체 교환 결과 혈액에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진다. 5번이 정답이 돼야죠. 가를 하게 되면 산소를 혈액 쪽에서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5번이 돼요. 20번에는. 또 보기 중에 문제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없니? 문제 중에 없니? 오케이, 우리 이제 배설 보자.